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숙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은 기록 경신 중. 그냥 그 제목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더운 겁니까, 서울이 지금? 정말 덥죠. 이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일요일 서울이 기록한 최고 기온이 38도입니다. 그리고 어제가 37.4도였어요.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역대급 더위고요. 또 역대로는 3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기록을 경신했어요. 경북 영천시랑 경기도 여주시에 어제 40.3도 기록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더우면 40도 넘어가는 나라인 거죠. 이렇게 더운데 밤에 잠은 좀 잘 주무시는지. 아니 저희는 그래도 에어컨 덕을 갖다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94년도에 38.7도까지 서울이 올라갔을 때 길거리에서 표 팔고 있던 제가 생각나기 때문에 저는 밤에 그나마 그때를 생각하면서 잠을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잠을 청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의 위험을 느낄 만한 그런 더위 아닌가요? 그렇죠. 이 무더위가 그냥 덥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에 생명의 위협을 끼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온열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번 달 22일까지 서울 시내 응급실에 온열 질환으로 내원한 시민들이 모두 89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3분의 1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정말 더웠던 거죠. 또 전국적으로는 온열 질환자가 1,200명 남짓이고요. 11명 숨졌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해보니까 14명 사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3명이나 더 사망을 하신 건데. 제가 확인한 것보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폭염을 특별 재난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장기화된 폭염이 정말 특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온열 질환 사망이랑 폭염이랑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재난으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너무 폭염이 장기화되고 위험 수준으로 다르니까 정부가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겠다고 한 건데요. 아무래도 법이 개정되면 조금 더 대책이 구체화되고 다양화되고 또 온열 질환에 대한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재난으로 지정하는 건 반가운 일인데 지금 당장 쓰러지는 분들을 위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취약계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노숙인이랑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폭염 대책에 대해서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쪽방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 한 명 누울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에 이제 창문이 없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덥고 또 제가 갔던 중구 일대 쪽방촌은 10가구 중에 수도가 있는 가구가 한 가구 정도. 그러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샤워를 자주 못 해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동식 샤워장을 마련을 했고 또 수시로 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는 폭염 대비를 해서 이 일대에 소화전으로 물을 뿌려서 더위를 식혀주고 있고요. 또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단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작은 그늘을 찾아가지고 몸을 구겨 넣어서 잠을 청하거나 이런 경우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희망지원센터가 얼음물 무료로 나눠주고 또 세탁된 옷이나 신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나눠주고 이렇게 좀 대책을 하고 있고요. 또 무더위 쉼터 많이 있잖아요, 서울 내에. 거기에 누구나 가서 이제 더위를 식힐 수 있게 됩니다. 한 3,000곳 정도 있다고 하는데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보도에 좀 그늘에만 들어가도 진짜 시원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보도에 좀 화단이라도 더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람길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팔트에 물 청소도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이상 온열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학교로 떠나는 피서. 피서를 학교로 갑니까 요즘에는? 네. 아무래도
더위를 얘기를 계속 했는데 휴가철이잖아요. 예. 근데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휴가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근교나 아니면 도심에서 이제 피서를 좀 나셔야 되는데 예. 그 중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학교에 만들어진 물놀이장입니다. 아니 학교에다 물놀이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영장이 없더라도 학교 운동장에요. 예. 그냥 임시로 좀 풀장을 만든 건데요. 예. 뭐 미끄럼틀도 있고 또 정말 휴양지처럼 잘 꾸며놨습니다. 안전 그래요? 전문 요원도 갖춰져 있고요. 예. 아, 그 정도로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그런 그 기술들로 그 순식간에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 수 있다는 게 대단한데, 네. 어이구, 뭐 신묵초등학교, 면중초등학교 지금 중랑구를, 5군데, 네, 중랑구 예.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5군데나 되는군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자치구별로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중랑구에서 이제 학교 운동장, 풀장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예. 수원시 광교신도시나 인천에서도 곳곳에 이렇게 학교 물놀이장을 마련을 했고요. 또 도봉구에서는 창동 운동장, 양천구는 안양천 생태공원, 용산구에선 효창공원과 응봉공원 같이 물놀이장을 많이 열어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자치구마다 곳곳에 가까운 곳에 가셔서 즐기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아침에 유치원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늦게 일어나서. 네. 근데 요즘에는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유치원에 이 물놀이장을 만들었어요. 아. 딱 3일 동안 이 물놀이장 안에서 아무래도 애들은 네, 가서 그냥 바로 놀 수 있으니까 거의 그냥 수영복을 입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울 그 광장도 물놀이장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예. 서울 물순환 축제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빗물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빗물이 담긴 물놀이장인데요. 예. 빗물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축제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 행사도 있으니까요.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참, 그리고 한강 몽땅 축제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중에서 요트 타는 거 딱 신청했거든요. 아, 신청하셨어요? 네, 벌써 신청했습니다. 예. 근데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이게 축제 기간이 길잖아요. 예. 그중에 이번 주말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나이트 워크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나이트런이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뛰는 거는 약간 부담스럽고 그렇죠. 걷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뚝섬까지 한강 길 따라서 쭉 가는데 15km, 25km, 42km 이렇게 세 구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강 야경 보면서 천천히 걸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활동적으로 즐기는 그런 데도 있죠? 그렇죠. 보통 한강이니까 수상 레저 많이 즐기실 수 그렇죠. 있는데 저는 한강 수상 놀이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리배부터 시작해가지고 튜브스터라 그래가지고 아시죠? 이제 예. 튜브 모양으로 생겨서 그 예.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그렇죠. 음료수도 마시고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투명 카약, 카누 같이 이제 노 저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패들보트도 요즘에 요새 패들보드도 그렇죠. 예, 엄청 인기 있더라고요. 인기가 많죠. 예. 그게 이제 서핑보드처럼 생겨가지고 예. 위에서 노젓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밖에도 요트 투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요트 투어나 수상 스키 이런 것들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열대야를 시킬 수 있는 저녁 프로그램도 다양하더라고요.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꽤 있던데요. 네, 한강몽땅 축제하면 빠질 예. 수 없는 게 한강 다리민 영화제잖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마다 여의도, 뚝섬, 광나루, 이제 잠원 이렇게 망원 이렇게 네 곳에서 진행이 합니다. 이번 주는 리스본행 야간 열차나 러빙 빈센트 같이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를 틀어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봅니다. 한 달간 옥탑방에 산다 시장님 얘기군요. 네, 예. 바로 맞추셨네요. 네, 박원순 시장인데요. 지난주 일요일에 강북구 삼양동의 옥탑방에 이사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달 18일까지 이 약 한 달간 거주하게 되는데요. 네. 이 옥탑방은요, 살펴보면은 이곳이 주택 위에 예. 가건물로 돼 있어요. 맞아요. 예. 엄청 덥습니다, 저기. 컨테이너가 예. 진짜 덥죠. 그리고 30제곱미터 한 9평 정도 되는 규모죠. 거기다가 에어컨까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부채질 안 하고 정신 없으신데 네. 지금 그 밤에도 3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박 시장님이 굳이 여기 삼양동 옥탑방 살이를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지난 민선 7기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 시장 핵심 공약이 지역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강북구 한 달살이를 약속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 이 삼양동을 꼽은 이유가요. 네. 시민 삶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네. 일반 주택이랑 아파트 단지가 혼재돼 있어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네.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복지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삼양동에 한 달 살아보면서 네. 어떤 것들이 또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느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던데 네. 또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코스프레다 그러면서 막 비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맞아요. 그 예전에 그 은평 뉴타운에서 좀 사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때 같은 경우에는 2012년인데요. 네. 박상희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에 9일간 현장 시장실을 마련해가지고 이때 이 여파인지 몰라도 네. 615가구가 분양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종종 현장 시장실을 박상은 열어서 현장에 직접 시민들과 얼굴 마주보고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 대책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한 달 살기로 했으니까 네. 좀 좋게 이 원래 취지를 잘 살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디 은평 뉴타운 때만큼의 그런 어떤 실적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소통하는 시장님의 모습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숙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